예, 저희가 준비한 6위, 3위, 6위부터 만나볼까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검찰의 시간에서 이제 확실히 법원의 시간으로 온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이재명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1심 유죄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전 검찰도 마찬가지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까지도 유죄로 입증하려는 검찰입니다.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저희 가족의 입장은 묻어버리기엔 너무 가슴속에 많은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다 거기서 지워지거나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아요. 다만 일부분이라도 재판부에서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오도록 해주신 거에 감사한다고 그렇지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사는 분도 없었고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더 가슴에 아픈 거죠. 저희는 주변에서 들었고 형한테 직접 들었고 이재명 씨는 굉장히 존경했고 그다음에 선망했어요. 작은 형이 엄청 존경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1심 유죄 판결문 제가 한번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일부 무죄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표현만으로는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 구체적인 교유행위,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검찰도 항소장을 낸 이유는 아니다, 이것도 검찰이 봤을 땐 유죄니까 항소심에서 다투겠다, 이런 검찰의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항소심 전쟁이 이제 비롯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항소심이 이제 지금 대법원의 적에 따르면 아마 3개월 정도 이제 규정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여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 검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이 1심에 다룬 주제 중에서 일단 골프를 안 쳤다는 문제, 요거 이제 허위 사실로 됐고요. 그다음에 백현동 관련해서 이제 그 허위 사실이 했다는 거, 그건 이제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단 하나, 이게 이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은 맞긴 맞다. 그러나 이걸 허위 사실 공표로 어떤 의율하기는 힘들다라는 게 이제 1심 판결의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마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 이것 자체도 결국은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는 아마 법리를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이번 1심을 보면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는 상당히 좀 이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을 아예 어떤 면에서 보면 무죄로 이제 단정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뭔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재판을 접근해야 될 텐데, 그래서 아마 고민이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그럼 골프 쳤다는 걸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백현동 문제에 대해서도 협박받았다는 게 좀 과했다, 그게 뭐 것이다, 이게 또 인정할 수도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2심에 가서는 지금 아마 이런 1심에서 판사가 했던 그런 허점들, 이런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고, 반대로 검찰은 전체를 다 어떤 면에서 유죄를 받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1년도 검찰의 시각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의 이게 뭐 정치 판결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서정욱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자막에도 나오는 것처럼 김문기 몰랐다, 이 부분도 유죄를 입증하겠다. 검찰이 이런 항소심에 대한 자신감도 있는 것 같아요. 저 부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장 뼈아픈 부분인데, 예. 차라리 전부 다 유죄가 나와가지고 1년 나왔으면 그럼 이게 저걸 나중에 항소심에 무죄 받으면 깎일 수가 있잖아요. 아하. 그런 근데- 측면도 있네요. 그렇죠. 검찰로서는 이제 그 바둑용어로 하면 꽃놀이패입니다. 꽃놀이패. 저게 무죄가 돼도 그대로 1년이고요. 저게 만약에 유죄로 바뀌는 순간에 1년 6개월로 이게 오를 겁니다. 예. 근데 검찰은 뭐 1년이나 1년 6개월 차이가 없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그 부담 없이 한번 다툴 수 있고요. 제가 저 판결문을 자세하게 보니까 예. 막 판사님이 표준 국어 대사전까지 다 갖다 놓고 일부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그 김문기 몰랐다는 거는 단순한 인식이 아니고 백현동 가게에 내가 전혀 무관하고 이런 어떤 사실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행위로 보이거든요. 예. 공표로. 따라서 뭐 저는 충분히 유죄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부담은 없죠, 검찰은.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 골프하고요, 그다음에 백현동인데 골프는 뭐 큰 양형이 아니에요. 예. 따라서 이거는 뭐 큰 형량이 의미가 없는 거고, 백현동을 무죄로 못 바꾸면요, 아마 이게 징역 1년을 바꾸기 어려울 겁니다. 상당히
이재명 대표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 서 변호사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일부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다 유죄가 나왔고 항소심에 다퉈서 그러면 뭐 징역형이라도 좀 깎일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 뜻과 정반대로 김문기를 몰랐다 이 혐의도 검찰의 뜻대로 유죄가 나와버린다면 징역 1년에서 항소심에서 오히려 더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일반론적으로는 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형사 판결에서 일부가 유죄가 되고 일부가 무죄가 됐을 때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쌍방 항소를 하게 된다면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피고인도 당연히 무죄를 다투면서 지금 현재 무죄가 나온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유죄가 나온 부분을 무죄로 바꿔달라 다투게 될 것이고요. 예. 검찰 입장에서도 일부 유죄, 일부 무죄라면 일부만큼 그 일부 무죄가 나온 만큼은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심에 가서 그 무죄를 유죄를 바꿔달라고 다투게 될 것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뭐 이재명 대표의 이번 1심 판결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예.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쌍방 항소를 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새롭게 다시 사실관계부터 다퉈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제 그 김문기 처장의 유족들의 얘기를 저희가 이번 주 내내 뭐 조금씩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제 한 매체와 육성 인터뷰를 했는데 고 김문기 처장의 동생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지만 일부분 유죄 판결에 감사하고 주변에서도 형한테도 직접 들었다. 형이 이재명 대표를 존경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정말 형을 몰랐냐라는 질문의 답이었는데요. 이게 박성미 서관님, 이 유무죄를 떠나서 어찌됐건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측이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한 상실감과 시름에 대한 그걸 좀 어쨌든 대선 기간 내내 헤아리지 못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뭐 일단은 근데 이제 고인의 유족들의 입장과 주장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하나하나 논평하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유족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런 주장을 하시는 것도 뭐 일견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지금 법적인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고 또 항소까지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더더욱 행동이나 말 하나하나를 좀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 이 대표 측에서 어떤 뭐 유족들과 어떻게 접촉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뭐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이 검찰의 부당한 뭐 수사에 대해서 그리고 1심 판결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 항소심에서 제대로 바로 잡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고 최종심까지 보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